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24년도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경영지도사 2차 소비자 행동론을 담당하게 될 박상훈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24년도를 대비한 경영지도사 마케팅 분야 중 소비자 행동론 총평 및 학습 방향에 대한 내용부터 수험 대책과 관련한 출제 경향 분석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 및 출제 경향 분석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실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경영지도사 2차 대비 출제 경향 분석 및 학습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39회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일이 7월 6일 토요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실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차 시험이 7월 말에서 혹은 이제 8월 초 이렇게 시행이 됐었는데, 예년에 보면 이번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시험 일정이 잡힌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이상을 좀 당겨진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시험 준비 기간이 촉박해서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차 시험을 보신 분들, 그리고 양성과정 시험까지 이제 보신 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 다 결과 발표도 나고 해서 2차에 매진할 텐데요. 그럼 이제 2차에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삼고 마지막 시험 날까지 전력 투구하는 그런 또 소중한 시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총평 및 학습 방향과 관련한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9회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일이 7월 6일 토요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많이 직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2차 시험 날짜를 보면 7월 말 혹은 이제 8월 초 이렇게 시행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7월 초로 이렇게 시험 날짜가 잡혀서 거의 한 달을 이렇게 당겨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강의를 듣는 이 시점에서는 1차 시험을 보신 분들 혹은 양성 과정 시험도 보신 분들의 이제 결과까지 이제 발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긴박한 그런 마음가짐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요.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처럼 좀 차분하게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평 및 학습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 포인트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번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행동에 대한 출제 경향 및 패턴을 살펴볼 때는요,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이제 문제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가 상당 부분 출제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면서, 무엇보다도 파트별 융합 형태의 고난이도 문제 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파트별 융합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마케팅 관리론과 시장 조사론, 그리고 소비자 행동론까지 총 아우르는 복합적인 문제 형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 심리와 연관된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문항이 향후 출제될 수 있음을 감안한 학습 준비를 또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이제 문제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살펴보면은요, 2016년도와 2023년 작년이죠.
2023년도에 PCBI 모델 테드 파트에서 이제 PCBI 모델이 출제가 됐고요. 또 한 번은 2019년도와 2022년도에는 동일한 형태의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출제됐던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그런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다.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파트별 융합 형태다라는 이제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제 마케팅 관리론과 이제 소비자 행동론을 따로 이렇게 공부한다기보다 좀 하나의 시험 준비를 하는 동일한 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점짜리 문항이 아니라 이건 합쳐가지고 200점짜리 문항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접근하는데 서술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기본 개념과 정의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서술할 수 있도록 기본서를 중심으로 최소한 3회독 이상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요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내용을 100% 이렇게 발휘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체계화된 지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본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기본서를 3회독 이상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한 매년 난이도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쉬웠다고 해서 뭐 올해 또 쉬울 거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좀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냐, 그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난이도의 편차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어렵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편차가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향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소비자 행동 전체 내용에 대한 보다 폭넓고 심도 깊은 학습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더불어서 마케팅 이론과 연계한 사례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제 시험 출제위원들은 기본적인 이제 개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서 거기에 따른 시사점을 같이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사례 중심의 학습을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마케팅 전략 분야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포피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포피 전략을 중심으로 연계한 학습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때 큰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험 대책에 임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년도 시험 준비는 이제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되지 말고 마케팅 관리론과 주변 학문들과의 연결고리 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양한 범주의 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이 학문은 마케팅 관리론의 일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행동이라는 부분은 경영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이 보다 폭넓은 그런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 분야가 있죠. 그래서 경영학 내부 세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직 행동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조직 행동론과 이런 소비자 행동이 어떻게 보면 또 같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도
연결되어서 나올 확률도 많고요. 그리고 소비자 행동은 또한 심리학과도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보다 풍성한 내용들을 쓸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프로스펙트 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특별히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이제 나왔던 이론 중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소비자 행동론과 연계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요, 어느 파트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소비자 행동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요도 면이 거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루고루 파트가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태도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도 파트 중에서 태도 형성 및 태도 변화 과정.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이제 출제가 됐지만은, 올해 역시 또한 출제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의 이제 디지털 환경하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 굉장히 좀 신선한 부분이 되겠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과연 소비자 행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측면에서 융복합적인 지문이 출제된 경향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환경하에서 소비자 행동론과 연계된 학습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번외적인 이야기로, 특히 2018년도 시장조사로 문제를 보게 되면 단순히 통계적인 부분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통계 해석과 분석을 함에 있어 가지고 20, 30대 소비자층이 접근 가능한 SNS 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의 어떤 전략들을 수립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문제들 역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케팅 관리론 전반에 걸친 내용을 융복합적으로 이해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출제 경향 분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은 과거 출제됐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어느 파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과거 한 10년치 이상 내용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에서 어떠한 부분과 어떠한 파트가 중요한 내용으로 출제됐는지를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출제 경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바로 소비자 행동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입니다. 소비자 행동 프레임워크는 소비자 행동 전체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우리가 목차로 정리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그 목차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레임워크를 정리해보면, 먼저는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더불어서 소비자의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축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 요인은 어떠한 요인들이 있고, 또한 환경적 요인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한 커뮤니케이션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과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마지막 파트로서 이제 그 소비자 행동과 연계된 포피 전략, 즉 마케팅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축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 출제 경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 프레임워크가 정립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각각에 맞는 이제 핵심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도출을 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이제 나름대로의 체계화된 지식을 가져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비자 행동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서론이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소비자 행동의 이해의 개괄적인 이제 파트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크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에서는 이제 지금의 교재, 뭐 시중에 있는 나와 있는 여러 교재를 살펴볼 때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점 내용들을 새로 포함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 정리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제 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좀 살펴보면 관여도와 관계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죠.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 관여도는 기존에는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파트에 이렇게 이제 한 부분, 혹은 이제 태도 파트, 이런 쪽에서, 간략하게 한 번씩은 이제 언급됐던 부분들인데, 이 관여도라는 부분이 이제 소비자 행동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보니, 이제, 소비자 행동의 이해라는 파트에서, 새롭게 이렇게 다시금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관여도가 이제 논술 30점 배점 문항으로 나왔었죠. 추가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행동경제학과 관련돼 가지고 인지 시스템이라는 게 새로 추가됐습니다. 신규 교재에서 이런 부분들, 인지 시스템 1, 2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고요. 또한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하는 전망 이론, 이런 부분도 경제학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면서 행동경제학과 연관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케팅 관리론에 있어서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제품 지식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 지식.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소비자 행동의 이해라는 파트에 새로 이렇게 추가되는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좀 숙지를 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한 5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첫 번째는요, 문제인식. 문제인식에 관계된 부분부터 이제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들어가는데, 문제인식과 관련된 내용도 기존에 이제 출제가 됐고요. 문제인식 이후에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정보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정보 탐색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매 전 대안 평가 과정을 또 이제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매 단계, 그리고 이제 구매 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구매 후 행동. 이 각각의 내용들이 이제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과거년도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 5가지 이 세부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출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인식 과정과 정보 탐색 과정부터 해서 구매 전 대안 평가, 구매, 그리고 구매 후 행동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전부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점화 효과, 구성 효과라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파트에서 좀 살펴볼 텐데, 실제 이제 좀 생소한 용어로서 나왔죠. 프라이밍 효과, 이제 프레이밍 효과.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세부적으로 이제 봐줘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나와 있다 보니, 이제 더 한 뎁스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의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파트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에서는 이제 크게 한 4단계로 나눌 수 있죠. 먼저 노출이라는 세부 내용을 시작으로 주의 단계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해 단계, 특히 이해는 우리가 이제 2가지로 다시 좀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죠. 여기서는 지각과 해석이라는 이제 단계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기억이라는 이제 파트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기억 파트는 뭐 단기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감각 기억 세부적으로 나눠지겠죠. 기존에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도요,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체 과정을 한번 서술하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노출과 주의, 이해, 기억 이렇게만 또 이해를 하게 되면은 실제 5단계로 서술해 보세요 혹은 4단계로 서술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해라는 파트를 이제 지각과 해석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5단계 이렇게 서술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소비자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역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으로서 각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고루고루 다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태도 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태도 파트, 태도 변화와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도 변화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파트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학습과 관련돼서는 일부 교재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빼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강의는 이제 태도와 태도 변화 그리고 학습까지 같이 좀 묶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태도 형성 및 변화, 즉 태도 변화는 태도 형성 및 변화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요, 이론 파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각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그 이론들이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암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굉장히 좀 심도 깊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헷갈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는 파트고요. 따라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좀 접근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각각의 해분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앞선 내용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고루고루 이제 내용이 출제가 되다 보니 우리가 이제 미처 중요도를 좀 낮게 봤던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이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2022년도에 출제됐던 FITD, Food in the Door라는 문간에 발들여 놓기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이 과연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태도 파트에서 중요한 이제 모델 중에 하나인 그 PC바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속성 태도 모델의 이제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이런 PC바이 모델이 기존에도 출제가 됐고요. 작년에 역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모델이다 보니 어떠한 그 수식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을 서술해 나가야 되는 아주 좀 까다로운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의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태도 형성과 태도 변화에 대한 부분, 저는 이제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고 출제 빈도가 높아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올해 역시 이 부분에 또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개인적 영향 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앞서서 이제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면서 그 외에 소비자의 이제 개인적 영향 요인이 이제 무엇인지 보는 이런 부분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다시피 이제 개인적 영향 요인에는 이제 소비자의 어떤 개성과 그리고 동기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소비자의 어떤 그 가치, 이 가치는 이제 사회적 가치도 같이 이제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관여도라는 부분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으로 또 개인적 영향 요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5가지를 이제 우리가 묶어서 이제 개인적 영향 요인으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출제됐던 내용들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21년도 재작년까지요. 2021년도니까 3년 전이네요. 3년도까지 해가지고 출제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들이 이제 관여도라는 건데, 앞서서 우리가 좀 살펴봤듯이 이 관여도라는 부분들이 소비자 행동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 개론 파트에서 이 관여도를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해 놓으면 우리가 실제 이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환경적 영향 요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환경적 영향 요인에는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화에 대한 내용,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았지만 지금 문화 파트가 실제 어떤 킬러 문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가족 혹은 이제 중거 집단, 사회 계층 이러한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한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정립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이제 파트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간과하기 쉬울 텐데요. 실제 가장 중요한 저는 이제 파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봄으로써 과연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 전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포피 전략과 이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소비자 행동과 연계시켜서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 주시는데요. 실제 이제 2019년도와 2022년도를 보면 제품과 관련된 가격 전략이 이제 2번이 이제 출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혁신 제품과 관련된 수용자 유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저스의 어떤 기술 수용 주기 이론이랄지 아니면 제프리 무어의 캐즘 이론, 이런 부분들과 연계시켜서 이런 혁신 제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 SNS 특징과 관련된 제품 편익이 또한 출제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케팅 전략 역시 지금의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묻는 그런 문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된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과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울러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혁신 제품 수용자 유형이 바로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방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학습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를 이제 정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하고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